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아라 뭐 이랬고, 최근에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한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시라, 뭐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을 우려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같이 여러 가지의 혐의들에 부득이하게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친명계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데 요즘에는 친명계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나온다. 그럼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명계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친명계에서도 뭐 총선 전 비대위 구성이나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론,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사선이죠. 1차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날 부결이 됐는데, 그 며칠 전인 2월 24일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신의 한 수가 되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시기, 방법, 내용, 이렇게 되는 게 신의 한 수다 얘기를 하면서, 총선 6개월 전쯤에 공천기획단 또는 선거기획단이 만들어지고 4개월 전쯤부터 공천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총선 4개월 전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개월 전이면 언제일까요? 올해 연말이죠. 제가 연말 얘기를 한 게 벌써 몇 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때쯤까지는 관망해보고, 뭐 물론 비명계에서는 계속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 24일 날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뭘까? 정말 진정성 있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1차 체포동의안을 일단 부결시켜달라, 그거에 대한 미끼지요, 일종의.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그냥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이고, 이거 그냥 다 밀어붙이고 내가 옥중공천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 좌장으로서 얘기를 함으로써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기류를 좀 무마시켜보고자,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뭐 찬성 기류를 무마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표 적은 부결, 뭐 이건 가능했습니다.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는 뭐 압도적 부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도적 부결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3월 초에 또 친명계의 그 정성호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총선 6개월 전 비대위 체제도 검토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재명 체제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친명계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고 한다면 뭐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법과 제도,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따른 사퇴, 뭐 또는 당원 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당원 당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선출직 최고위원 과반이 만약에 거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이라고 한다면 절반 이상이 사퇴를 하면 되죠. 그러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당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데, 3월 10일이죠?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총 11명인데 이 중에 9명이 비명계입니다. 단장이 이계호, 부단장이 정태호,
다 친이낙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친이낙연계한테 총선 공천제도 TF 맡아서 운영해봐라 이런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게 되면 비명계는 아마 다 죽어나갈 거야. 이런 공포 뭐 이런 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걸 좀 부결시켜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요 하나하나 논평을 해보겠는데, 우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다는 총선 전 비대위, 이거는 문재인 모델하고 비슷하죠.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굉장히 강화되니까 문재인 당시 대표가 2005년이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사람을 영입을 해서 비대위 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 대표라는 이름을 주고, 김종인 전 대표가 자, 전권을 달라 얘기했을 때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전권을 준 건 아니죠. 저는 뭐 소통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한 정도로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가 전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시키고 뭐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뭐 비교적 성공을 했죠.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소위 공천파동,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당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한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그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많죠.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모델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모델을 차용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당시 문재인 대표는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있을 뿐이었죠. 그 반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호남 출신인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을 한 거죠. 영입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하여금 총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오너는 문재인 대표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장가리를 한 겁니다. 포장가리. 문재인이라는 포장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니까 김종인이라는 다른 포장지를 갖다가 싸서 물건을 파는 거죠. 내용물은 똑같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표는 사법 리스크는 없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그대로 포장만 갈아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 내용물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모델을 차용해서 포장가리를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선 전 6개월이라고 하면 올해 10월쯤입니다. 10월. 많은 분들이 그냥 10월쯤 뭐 총선 6개월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10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기국회 중이죠. 회기 한참 진행 중에 국정감사 있습니다. 자, 그때 원내 제1당이 비대위 구성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성 안 됩니다. 정기국회가 한참 지금 굴러가고 국정감사 막 포문을 터뜨릴 텐데, 그때는 윤석열 정부 1년차 작년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민주당 당내 사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어쩌고 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최고위원 절반 이상이 고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 빼놓고서는 다 친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말로만 질서 있는 퇴진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내려야 이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퇴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재명한테 맡기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 공천 제도 TF? 지금 공천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입니까? 제도는 다 잘 돼 있습니다. 운용의 문제죠. 거기다가 잘 아시지만 이 공천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여전히 친명계인데요. 그리고 제도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번에 전당대회 때 뭐 제도를 바꿨죠. 또 당신 100%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제도 때문에 뭐 공천이 위험하다? 아니 그러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찍어내기를 할 때 그게 뭐 제도가 없어서 못 찍어냈습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 과정에서 민심이 돌아선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천은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금 친이낙연계를 단장 부단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제도 별로 손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껍데기만 뭐 탕평인 듯 또는 뭐 마치 공천을 친이낙연계한테 맡긴 듯 이렇게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실제 공천이 시작되는 올해 12월쯤에 가면요. 그때쯤에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한 달 뒤에 정치라는 게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12월이면요. 거의 9개월 뒤입니다. 9개월 뒤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있을지 아니면 뭐 밖에 나와서 지금처럼 여전히 뭐 어제 규탄대에 나가듯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 중에 누구 판사 하나가 덜컥 법정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10월 12월 이걸 지금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릅니다.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는 정말 메울 수 없는 간격 이게 불신이죠. 이재명 대표 말은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고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데도 왜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총선 6개월 전 비대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명계를 달래고 있느냐? 또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왜 친명계에서조차 나오느냐? 근데 이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뭐 총선 전 6개월 뭐 이런 방송 인터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곧 있을 가능성이 있는 2차 체포동의안. 1차 체포동의안은 대장동 배임, 성남FC 관련이죠. 2차 체포동의안은 아마 백현동이나 대북송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더 악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나올 것이 지금 뭐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거를 물타기를 해보자. 일단 이걸 막아달라. 이거 막아주면 우리가 뭐 할게. 그냥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또 깜빡 속아서 비명계 의원들이나 뭐 그래 이번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좀 살려놓고 뭘 어떻게 하자 라고 하면 10월이나 12월쯤 가서 이재명 대표가 또 안면을 싹 바꿀 가능성이 저는 적어도 과반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정성호 의원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각종 친명계의 퇴진론 이거는 실체도 없고 그야말로 2차 체포동의안을 막아보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구속 가능성 뭐 이런 것이 점점 높아지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똑같은 카드를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2차 체포동의안이 이제 날아올 거로 예상되는데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가결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해서 일단 그 2차 체포동의안 위기를 모면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안면을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나오는 친명계의 이재명 퇴진론 이거는 실체가 명확치 않고
결국은 2차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바뀌어 갈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그 구성 내용,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건 뭐 똑 떨어지는 케이스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신의 한 수를 조기에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